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자단 여러분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마의 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배포한 내용을 축약해서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성심성의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일일이 이렇게 호명해서 감사하다고 표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마음은 이미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출마의 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지면 석동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집에 어른께서 장애를 본래 가지고 계셔서 일찍이 외지로 나가거나 그렇지 않은 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집이라서 아마 조상 대대로 창녕에 기거하고 창녕에 살았다, 이래 표현을 제가 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이 끝이 나고 난 뒤에 우리 농업의 과학 영농을 주도한 곳이 대지면 석동입니다. 거기에는 역시 과거에 조선시대의 땅콩이라는 재배의 흔적과 그 다음에 근대에 들어서 양파 채종이라고 하는 양파 시베지로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인 농업의 근대화의 산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게 제가 태어난 석동에 그래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대지면 석동과 대지면 일대를 보면 우리나라 근대의 양파 보급과 더불어서 양파를 저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급 조절해서 그 양이 잉여농산물이 많으면 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겨우 내에 저장을 해가지고 겨우 내에 비쌀 때 이렇게 출하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 최초로 민간인이 주도를 해가지고 설치했던 것이 바로 대지면 석동과 대지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근대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계속 따라 붙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창녕 지역뿐만 아니라 근대 농업의 농민 자생 단체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경화회라고 있습니다. 그 경화회가 이 대지면 석동에서 처음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또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내력들과 더불어서 늘 어릴 때부터 그것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더불어 사는 모양새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기자회견문 안에도 이렇게 세세하게 이미 제가 적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과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젊은 시절과 집안 내력에 관계된 부분과 주변 환경에 있어서는 이미 말씀드린 것으로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되어서 역시 이제 그와 같은 정신을 앞에 두고 그 서슬퍼른 유신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역시 그런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 참여에 뛰어들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 농산 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일원이 되어서 우리나라 한국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유기농업의 생산 체계를 걱정하면서 7년간 실무자로 전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살림과 아이콥 생협이라고 하는 거대한 소비자 단체가 유기농업화된 단체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이제 1조 5천억이 넘는 그런 농업의 대변혁, 생산 질의 대변혁을 이루고 있고 소비자 대변혁을 이루고 있는 일에 제가 처음에 제2세대로서 참여를 해서 공동체 사회 구성에 일원으로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서 친척의 회사에 몸을 의탁해서 영업무역에 10여 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무역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고향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움직임의 글로벌 기업의 실상과 그다음에 그 글로벌 기업이 어떠한 역할을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대기업이 움직이는 시스템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10여 년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로 좀 특이한 이력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사회 단체라고 하면 대부분 대기업과 단절되고 경제의 흐름과는 다소 단절된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저는 절반의 여러 요소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대 흐름의 방향을 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마의 변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창녕은 창녕 국민들과 출향민들의 그동안의 자존심이 많이 상해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지난 지방선거 때마다 군수가 구속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어날 때마다 그 군수가 구속되어서 지방 출향민들 모든 국민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한 투표가 전부 다 말살되어서 민주주의 사회의 근원을 늘 해치워서 우리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그동안 입혀왔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민선으로 당선된 군수가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결과까지 또다시 연출되는 정근대적인 그러한 선거 의식 이런 것들이 만방에 펼쳐져서 창녕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로 다가와서 정근대적인 그러한 선거 방식이 아직도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개탄스러운 일을 또다시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도 아주 보기 좋은 우리 민주당의 와이셔츠 색깔을 꺼내놓고 어제 입었던 검은색 셔츠를 펴놓았습니다. 근데 사진이 잘 나오려고 하면은 그 밝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와야 되는데 입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보궐선거가 즐거운 일이냐, 내가 사진이 좀 더 잘 나오는 게 더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내 스스로 이런 출마의 변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를 담는 것이 검은 와이셔츠를 입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서 어제 입었던 검은 와이셔츠를 다시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이제 불행한 창녕군의 이런 실상을 조금 깨부셔야 할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런 좋은 호기라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역할로 통해서 이 지역이 크게 변화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깊이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마의 변은 여기서 제가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적어놨던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호소하듯이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 도민일보 기자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작년 군수선거에서는 이제 부정선거 고리를 끊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민주당 후보로서 혹은 민주당으로서 구체적으로 부정선거의 고리를 끊는 어떤 실천 방안을 이번 선거에서 좀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역시 선거는 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간행화된 이 시스템을 탈피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의 투표는 주민이 합니다. 근데 그 주민의 의식이 반영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거가 부정부패가 없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 캠페인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기획을 정책 선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에 대한 관심을 언론에서 특히 좀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참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더 환경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청년들의 어떤 지역 어떤 거나 노후 경영들의 어떤 거나 도와드리는 예. 지금 제가 특히 얘기한 한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예. 작년 그 남지 낙동강 워터플렉스 예. 이 사업이거는 사실은 우리 창녕군의 어떤 그런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 다소나마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실내로 저기 대구의 칠곡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거는 막 여름 되면 바로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밤 밑에 그 하만 그 군수부지에는 금요일 오후 되면 완전 불야성입니다. 그날 요새는 차박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막 와가지고 이제 뭐 낙동강으로 막 그 오염 물질이 뭐 오염되는 거 다 완벽하게 차단할
한 상태에서 이제 운영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그 남재 사람뿐만 아니고 워터플렉스 이거는 하나 정도는 창녕에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네. 왜 굳이 반대를 하셨는지. 예. 예, 네, 이런 질문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역시 창녕에 계신 기자님께서 역시 이런 말씀을 해주시네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60km의 낙동강이 회유하는 행정구역상의 행정구역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혜의 요지라고 하는 강이 우리 창녕을 휘감고 가죠. 그 다음에 역시 그 강의 기능과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세 개의 섭지, 우포 높이 또 존재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강이 범람을 하면서 역류해서 생기는 것이 이제 섭지니까요. 그리고 또 강의 기능이 어떤 단순히 이제 흘러가는 강물만뿐만 아니라 그 강은 식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수 자원인데 지금은 그 식수 자원이 댐으로 이렇게 보가 우리 창녕 지역에 2개가 있습니다. 그 보가 막혀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저수지화 되어서 녹색화 됩니다. 그래서 녹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이 발생해서 식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워터플렉스라고 하는 놀이 시설로 통해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발상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지역 기반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고민을 2차, 3차 해봐야 되겠지만은 원래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산업의 변화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강 중간에 그런 놀이 시설로 통해 가지고 공동체 기반 안에 있는 강물을 식수원을 내 지역에서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식수를 오염시키는 그런 시설을 강에다가 건설을 해서 창원 시민과 부산 시민과 김해 시민에게 식수를 오염시키는 것은 이것은 행정구역에 강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 사회 기반에 철저하게 반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축으로 삼는다고 할 때는 산업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 창녕 산업 구조의 근원적인 방식을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반대하게 됐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좀 전에 그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 낙동강 물 그 식수원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안 먹더라도 이제 그걸 반대를 했다 네, 예. 했는데 전 2018년도에 이제 선거 때 그때 저기 김태랑 저기 전 사무총장님하고 서른 국회의원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오셔가지고 예. 낙동강 워터플렉스를 갖다가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 예, 예. 그 의견하고는 배치되는 말씀이신데 예, 예, 예. 당 의견하고도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당 의견하고도 그 배치가 된다면은 당하고도 싸우겠다 하면 그걸 갖다가 토론하겠다 그런 그거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 매우 불행한 사업이죠. 그 많은 예산을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어야 될 식수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거니와 생태 환경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지금도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대선 공약에 있어서도 역시 보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흐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보를 개방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 차례 모니터링을 2차, 3차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보 수문 개방에 관계된 것은 현 정부에 들어서도 검토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 모니터링이 완결이 된다고 하면은 역시 우리 주민과 주변 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공식 발표가 될 때는 수문을 역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우리 정책장 민주당과 지금 서른 의원과 김태랑 의원께서 과거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의 말씀이 우리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당론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때
때 선거 당시에 오셔가지고 워터플렉스 그 무산된 걸 갖다가 그 청년 그때 당시에 누구죠? 그 직구부 나오신 분? 배종열. 배종열 그 분을 군수로 당선시켜 주시면은 낙동강 워터플렉스 사업을 더 활성화, 처음에 계획보다 더 크게 활성화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이크를 잡고. 그분들이 당론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거기에 대한 반대를 했다. 그게 뭐 아이러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그분들은 그때의 우리 당의 방침과 당론과 전혀 관계없는 발언이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이어서 이제 그 지방선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걸 말해줍니다. 역시 이제 친환경 정책을 전개하겠다라고 이미 공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지방선거에 서른 의원과 그 다음에 김태랑 의원께서 지역 주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개별적으로 그런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아마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군수들 중도 사태의 과정을 보면요, 대부분 모래채 지역자 뇌물 수수라든지 예.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했던 뇌물 수수 이런 혐의로 네. 중도 사태를 그 실형을 선고받고 중도 사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공공연히 이제 알려져 왔던 것이 성진 인사 과정에서의 자본, 네. 혹은 또 일종의 뭐 뇌물 이런 문제가 공공연히 알려져 왔었는데 만약에 그 민주당 후보로서 당선이 되신다면 이런 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어떤 투명성 혹은 성진 인사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으신지 한번 밝혀주시겠습니까? 예. 아유. 우리 창녕뿐 아니라 고질적인 요소가 많은 질문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질문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창녕은 낙동강을 60km 이렇게 끼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강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모래를 동반하는 아주 중심 강이죠. 합천에서. 그 다음에 남강에서 진주에서 흘러내려오는 남강이 또 남지로 통해서 합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셋강과 여러 개의 셋강이 있으면서 그렇게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래를 많이 동반해서 좋은 모래를 강으로 계속 유입시킨다고 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녕은 늘 모래로 통해서 흥한 지역보다는 모래 통해서 망하는 지역이 늘 되어왔습니다. 그것은 돈과 연결성이 있습니다. 근대 산업사회에 건축물을 짓자면 전부 다 모래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업자들에게 그러한 쉬운 유혹을 늘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창녕에 늘 부끄러워하는 일들로 이를 자리 잡고 보궐선거까지 진행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가장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공개된 정책을 펴야 오픈하고 공개하는 정책을 펴야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공개되는 행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행정을 축으로 삼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뭐였는데? 인사 관련 부분이죠. 사실은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영업무역의 내수사업 본부가 경기도 성남시의 금강동에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이재명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지켜보면서 공무원 연수하는 TV를, 성남 TV를 이래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공무원들이 돈을 받는 것은 주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스스로 져버리는 것이며 그걸 통해서 모두한 업무에 방해 요소로 작용해서 그걸 통해서 연결과 고리 사설을 가져주면서 모든 업무를 파탄시키고 본인을 파탄시키는 길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굉장히 의미 있게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군수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역시 공개된 인사로 통해서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통해 가지고 인사를 집행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이번 보선은 지난 2일 지방선거의 어떤 분리선거로 치러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김대한 당위원장이 불수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후보자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얼마 전에 또 들리는 소리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차원에서 또
새로운 인물, 강력한 인물을 세운다. 오늘 보니까 우리 성우가 출마를 공개했잖아요. 제가 공천인지 그리고 국힘이나 무소속 출마자들에 대한 어떤 상대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될 부분인지 스스로 평가합니다. 얼마든지 그거 붙여주셨다면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정치에 있어야 돼요. 현실성이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역의 정치는 공동체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표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사회가 뭐냐 하면 여러 사람의 생각을 짊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에 공동체 사회에 필요한 일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가나 하는 그런 이력들을 견주어 바라볼 때는 단연코 제가 창녕 국민을 위해서 저 사람은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이력으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국민들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개된 선거를 하거나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지혜롭게 이 상황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 창녕 국민을 위해서 누가 청렴하고 바르게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분명히 과거의 선거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스스로도 흰 검은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고 나와야만 하는 이 현실을 분명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개탄을 하시면 새로운 생각에 잉터넷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시겠지만 그 창녕 군수 보궐선거는 전국에서도 유일한 단체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아주 중요한 전략 지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총력을 다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창녕 군수 보궐선거는 도당이 직접 관장한다. 이게 이제 저희 도당의 방침입니다. 어쨌든 성경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마 도당 위원장님이 전면에 나선 건 맞습니다.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임한다는 그 의지고야. 중앙당은 당연히 도당이 움직이면 중앙당은 전적인 지원으로 아마 지금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도당이 직접 이번 선거는 관장을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선거 시스템이나 실무까지도 저희들이 다 관장에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